한강뷰와 남산뷰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아니, 거다. 여기가? 여의도 찍먹빌까지 2000년식이라고 했잖아. 지하철에 고속버스, 이마트, 스타벅스, 올리브영까지 아니 위치 진짜 깡패인데? 20억 스타트다. 20분 컷으로 갈 수 있는 삼단무식으로. 환승 없이 다이렉트로 꽂을 수 있는 미친 입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임상특공대입니다. 오늘은 공덕역에 왔습니다. 족발거리 그리고 마용성의 마포로 유명한 공덕, 대기업 본사들도 몰려 있어서 직주 근접으로도 유명한 동네인데요. 오늘 볼 아파트는 어디인지 출발해 보시죠. 진짜 가기 전에 여기 효성이랑 SO일 본사 이런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효성 SO일. 보셨듯이 SO일 본사부터 효성, 대기업들이 몰려있는 장소인데요. 차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6번 출구에서 나오면 바로 올세권이라고도 하죠. 올리브영이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그리고 저희가 갈 마포 레미안 1차는 저 앞으로 가시면 되는데, 저희가 가는 길에 또 중요한 이마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저기 바로 이마트가 또 들어와져 있네. 올리브영의 이마트까지 울세권, 이마트 역세권. 상권도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공덕역 주변만 해도 대기업 본사들이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술집 등의 상권들도 많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가는 길에 바로 이마트, 스타벅스 등의 와. 가장 중요한 상권들도 이마트랑 스타벅스. 와 이마트. 그런데 가는 길에 살짝 언덕이 있죠. 약간의 시련이 좀 있네요. 촬영할 때마다 느끼지만 언덕은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지. 그래서 여기 공덕 오거리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여기 보이는 740번이 강남으로 한 번에 가는 버스라고 하고요. 선릉역 여기 바로 있네. 용산구청 강남 설릉역 메인 업무지구랑도 다이렉트로 다니는 버스니까 지하철 말고 버스로도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유 그러네. 강남역, 역사, 선릉 다 가네. 맞아. 그 외에 이제 110A번이나 N72 버스 같은 버스들이 다니는 정류장이고요. 바로 앞에서 좋다. 지하철에 고속버스, 이마트, 스타벅스, 올리브영까지. 위치는 정말 좋은데? 구축 아파트들 가면 아쉬웠던 게 상권이었는데, 공덕은 평소와는 다릅니다. 근데 공덕 진짜 좋다.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산책로 같기도 하고 날씨가 좋아서 뭐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날씨도 좋고 도로 같은 부분들도 전부 다 널찍널찍하다. 널찍하게 되어 있고, 수선 작업을 다 맞춰두셔서 보드블록 하나 튀어나온 거에 발 걸리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다. 보이시는 다른 아파트 단지들도 브라운스톤. 브라운스톤부터 시작해서 마포 공덕 주변 아파트들이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눈이 너무 부셔. 그러게. 여기 백사동으로도 연결되는 데도 있구나. 푸르지오 아파트를 지나고 있고요. 푸르지오구나. 거의 다 왔거든요. 여기 언덕을 잠깐 한번 볼게요. 꽤 걸어왔다. 근데 이게 멀어서 그렇지 그렇게 급경사 언덕은 아니었네. 길기는 한데 경사도는 완만해서 그러니까 오를 때 숨이 차는 느낌은 아닙니다. 걷는 데는 뭐 크게 지장 없을 것 같은데. 브라운스톤 아파트를 지나서 저희가 갈 신공덕 삼성 레미안 1차에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구나. 어, 저 민트색 레미안 감성. 그치. 2000년대 초 레미안의 트레이드 마크죠. 길을 건너서 들어가 보려고 하고요. 입구 쪽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경사가 꽤 있네. 경사들 보시면은 벌써부터 살벌합니다.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다. 여기가 신공덕 1차 삼성 레미안이고요. 신공덕 삼성 레미안 1차 정문에 도착했고요. 정문 뷰 한번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나름의 웅장하다. 입구 차단기 정상적으로 붙어 있고요. 단지 내 조경으로 이런 폭포나 분수 같은 것들도 되어 있는데, 여름에는 시원하게 틀어주시네. 저희가 정문 출입구 도착을 해서 한 바퀴 크게 한 바퀴 도는 거구나. 크게 돌아볼게요. 그래서 단지 내부를 보시면은 어린이 놀이터들이나 생활 편의시설들도 위치해 있고, 단지 안에 유치원도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단지 센터에는 공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규모가 너무 작아 보여서.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초반 경사를 보고 살짝 쫄긴 했는데 단지 내부는 생각
의외로 그래도 평탄화 잘 해두신 느낌. 그러니까 안에 들어와서는 그냥 괜찮은데? 근데 단지 내부 들어가기 전에 분리수거장이 있어서 분리수거장 한번 보고 갈게요. 분리수거장 보면은 평범한 구축 아파트 분리수거장 느낌? 의류수거함이 있고 음식물 처리기 있고 이렇게 종량제 봉투 버리는 쓰레기통 있고요. 의류수감도 지저분하지 않게 관리는 되고 있는데 깔끔한 신축의 맛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브리핑 하기 전에 입구를 보시면 구축임에도 비밀번호 형식으로 외부 출입 막아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보안이 철저하네. 마침 또 지하주차장이 나와서 지하주차장 입구 한번 보고 브리핑 간단하게 할게요. 출입구는 그래도 차 2대 지나다 출입구 높이가 살짝 낮은 느낌인데 지하주차장 내부는 조금 이따 보여. 그러면 이제 여기는 2000년식 아파트고 834세대로 그렇게 대단지는 아닌데 여기가 1차라고 했잖아. 그러면 2차, 3차도 있다는 뜻?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궁덕 삼성 레미안 아파트는 1차, 2차, 3차로 나뉘어져 있는 아파트고 1차는 834세대지만 2차, 3차까지 합치면 2133세대로 와, 꽤 큰 꽤 규모로 대단지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쪼개져서 이제 있구나. 네, 맞아요. 저 앞쪽으로 가면은 상가 라인이 있어서 상가 라인 잠깐 보고 갈게요. 좋습니다. 근데 잠깐 뭐예요? 단지는 경사가 아이고, 시련의 연속이다.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다. 여기가 공덕역 초역세권이잖아요. 800세대이기 때문에 단지 규모가 좀 있는 편인데 일부 동들 같은 경우에는 루트를 잘 따라가면 공덕역까지 3분 컷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경사들 보시면은 여기 살 수 있을까 우려하시는 분들 많은데 다행히 버스 교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569선 이용 시에는 공덕시장 앞에서 마포 17번 버스를 타면 언덕 위 단지 후문에서 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내려올 수 있다는 뜻이고요. 마을버스 타면은 요 위에 언덕 끝까지 올라가는 거. 언덕 위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내려오면 되는 거라서 언덕을 올라가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게 단지 생활을 할 수가 있다. 단지 내 상가가 아담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꽤 들어가 있네. 편의점부터 해서 빽빽하게 들어가 있죠. 학원, 편의점, 부동산, 세탁소, 미술학원, 미용실도 있어. 있을 거는 그래도 야무지게 다 있는 태권도 학원까지 있고. 국룰이지 태권도는. 자, 그러면 다시 단지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높이가 그래도 꽤 높아 보이잖아. 용적이 얼마나 들려나 이거. 용적률이 287%로 287. 287% 구축 아파트 치고는 높은 편인데 와, 그래서 2000년식 연식을 고려하면 살다가 재건축 가능할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24년 6월에 서울시에서 개발 소식을 밝혔는데요. 정해진 구역 내 아파트 단지들은 용적률 보너스를 제공해서 재건축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물론 실제로 삽뜨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으나 계획만. 계획을 발표를 했다. 그래서 높은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추후 재건축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하긴 할 건데 언제 할지 몰라.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용적률이 높으니까 원래라면은 재건축을 바라보기 힘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고도 제한, 용적률 제한을 서울시에서 해제해 준다고 발표를 했다. 그래서 입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500%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1300%까지 갈 수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행복회로를 돌리고 계신 상황이고,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경사는 상당히 있는 편인데 그러니까 꽤 있다 여기는. 근데 이 경사를 이용해서 일부러 지하주차장을 뚫어놨어. 그러다 보니까 원래 지하주차장 들어가면은 항상 나는 그 꿉꿉한 냄새 있잖아. 맞아. 그런 환기를 잘 해놨기 때문에 불쾌함은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다시 지하주차장에서 이제 언덕을 보여드리면 이 정도는 감안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한번 보고 갈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00년식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총 834세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은 그래도 꽤 깔끔하게 지하 느낌이 좀 덜 하죠. 햇빛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환기도 잘 돼서 쾌적한데 그래도. 지하에 꿉꿉한 향은 안 나는 것 같고. 이거 그러면 동이랑 바로 연결되나요? 아니요, 그거는 안타깝게도 동간 연결은 안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슬프군요. 레미안도 어쩔 수 없군요. 근데 최근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했다고 해서 교체를 했대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계단 바로. 내부 연결이 안 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터를 달아놨다. 1층으로? 음. 그러네.
좀 좁긴 하지만 그래도 안에가 잘 되어 있다. 동간 연결이 안 돼 있는 거는 설계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엘리베이터를 달아놔서 걸어오느냐 기계를 이용하느냐. 걷지는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단지 내부에 경사는 상당히 있는 편이지만 그리고 구축 느낌이 물씬 풍기는 아파트지만 이 아파트의 장점은 평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압도적인 입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24평 방셋 화장실 하나가 12억 3천만 원에 오 12억 3천. 12억 3천만 원에 실거래가가 떠 있고요. 20평대가 24평이. 그리고 33평 같은 경우에는 방셋 화장실 둘 구조인데 15억 3,500만 원으로 실거래가가 찍혀 있습니다. 이 가격이 전고점 대비 90% 정도를 회복을 이미 한 상태라 그만큼 수요가 많고 기대감이 많은 아파트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신공덕동에서 방문자 1위를 찍는 아파트라고 정말? 하고요. 왜 그런가 하면 언덕도 심해 보이고 구축에다 장점이 없어 보이는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여기가 남산뷰와 한강뷰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아파트라고 합니다. 아니 여기가 놀랍지 않나요? 한강이랑 남산. 놀랍게도 한강뷰와 남산뷰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거실 창으로 보면 남산뷰를 누릴 수가 있고 일부 동들 같은 경우에는 한강뷰까지 방에서 누릴 수가 있는데 소수 동들 같은 경우에는 조그맣게 여의도까지 보여서 여의도 불꽃축제 할 때 맛배기를 조금 할 수 있다. 그치, 여기서 여의도 가까우니까 더현대도 보이겠네 그러면. 그래서 불꽃놀이 할 때 끄트머리가 살짝 이렇게 보여서 맛은 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 걸쳤구나 그냥. 구축 아파트이지만 남산뷰에다가 한강뷰 그리고 여의도 불꽃놀이 맛보기를 할 수가 있다는 점이 거짓말은 아니니까. 이 아파트만의 장점인 것 같고, 그래서 입지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공덕이잖아. 그래서 여의도 강화문은 5호선 공덕역을 이용할 수 그치. 있기 때문에 너무 편하지. 20분으로 출퇴근을 할 수가 있는데 한 번에 가잖아. 그것도. 심지어 5호선이니까 직통이라서 환승 환승이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공덕역이 또 6호선, 5호선 공항철도가 그리고 경의중앙선도. 그치, 경의중앙선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호선이잖아. 강남 쪽으로도 40분대면 출퇴근을 할 수가 있는데 환승이 필요가 없다는 거. 그게 강력한 장점이지. 아까 버스로도 버스로도 한 번에 갈 수 있고 지하철로도 한 번에 갈 수가 있으니까. 위치는 좋은 것 같아. 버스로 한 번에 환승 없이 가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서울 3대 업무지구를 30분 컷 할 수 있다는 게 뭐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아파트들은 많지만 대부분이 환승을 해야 되잖아. 환승해야 돼. 환승 싫어. 환승 없이. 심지어 지하철 일부 역들은 환승하는데 한참 걸리는 경우들도 있잖아. 난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 맞아. 이미 출근 전에 다 지치는 거 진 아니야. 빠지기 시작해, 그치.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엔 한 방에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큰 장점이다. 심지어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여의도 광화문은 20분 컷, 강남 같은 경우에는 40분 컷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올라가 볼까요? 그래서 여기는 뭐 신촌, 강남, 공항 같은 곳들을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 심지어 매우 빠른 시간 안에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강력한 아파트고, 확실히 교통이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여기는 마포 공덕이기 때문에 한강변 올림픽대로나 이런 여러 가지 도로들을 활용해서 빠르게 업무지구로 갈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저희 아까 초입 부분에 봤던 레미안 공원인데 규모는 아담한 사이즈예요. 공원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데 공원 요거 여기 넘어서 말이죠.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게 무슨 공원이냐, 그냥 벤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야. 하지만 신공덕 삼성 레미안의 진짜 공원은 여기가 아니라 효창공원이기 때문에 효창공원. 이 신공덕 삼성 레미안 1차의 장점으로는 만리 2구역 1공원, 손기정 공원, 그리고 효창공원, 경의선 숲길 등을 도보 5분에서 10분 정도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공세권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 숲세권이라고 하나? 숲세권, 공세권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공덕역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신촌점은 8분,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10분이면 이동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백화점까지 누릴 수가 있으니까 상권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네. 환경이 진짜 좋네. 그래서 실거주 요건이 매우 좋은 아파트인데, 상권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병원이 나와야죠. 병원. 여기는 공덕이면 신촌이랑 바로 붙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신촌엔 뭐가 있다?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있다. 그래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도 10분 정도 거리면 갈 수가 있고, 강북 삼성병원도 9분 정도 거리로 갈 수가 있는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상권이나 병원 같은 부분들이 모두 잘 되어 있다. 이런 게 생활 거주 요건에 정말 큰 편의성을 제공하잖아.
그렇지. 입지가 진짜 좋은 거지 이런 거는. 그래서 공원도 있고 상권도 있고 병원도 있고 마트도 심지어 있고. 직주 근접까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아파트인데 거기에 남산뷰에 한강뷰에 여의도 찍먹뷰까지 정말 모든 거를 갖춘 것 같지만 하지만 이런 언덕이 살짝 아쉽다. 장점을 깎아먹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가질 수는 없다. 그래도 욕심이 많은 아파트다. 장점이 많지만 단점도 같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이런 언덕 대비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충분히 이 언덕을 감수하고 살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나 같아도 사실 요 정도 언덕이면 괜찮다고 보고 그냥 평지 잠깐 포기하고 그 입지 다 누리는 게 난 더 좋다고 봐. 그렇지. 개인적인 의견이야 이거. 유모차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유모차. 언덕이 경사가 꽤 심하기 때문에 그렇지. 놀이터가 있어서 놀이터 잠깐 놀이터 이쪽 되게- 뷰로 놀이터 쉬고 엄청 계시니까 넓잖아. 방해 안 되게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널찍하게 잘 되어 있어서 바닥 그러니까 우레탄이나 우레탄이고.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고 아이들 좋아하는 이런 놀이 시설도 깔끔하게 좀 잘 관리되고 있는 느낌이고요. 그럼 한번 쓱. 음. 와 진짜 넓다. 그래서 배경도 한번 찍어줘. 용적이 높다는 게 고층이라서. 영상만을 또 이렇게 봐도 근데 이게 2000년식이라고 했잖아. 음. 연식 대비 그래도 외관이나 이런 것들 관리가 꽤 잘 되어 있지 않아? 이 정도면 훌륭하지. 최근에 3개월이 안 됐는데 엘리베이터 싹 다 전면 교체도 하셨고 외관 보면 알겠지만 페인트 칠도 새로 하신 거고 연식 대비 굉장히 깔끔한 느낌인데 여기 또 단점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또 단점. 언덕 말고 또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여기가 개별 난방이 아니라 중앙 난방이야. 중앙 난방이라서 입주민분들이 여기 개별 난방으로 언제 바꿔주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편이야. 그럼 한번 다시 돌아볼까요? 중앙난방은 조금 선 넘지 않았나. 장점도 있어. 관리비가 적게 나온다는 거. 물론 내 돈 내고 내가 시원하고 따뜻하게 지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은 어쩔 수 없는데 신공덕 레미안 1차에 사시다가 인접 아파트로 이사 가신 분들 후기에 의하면 이사 가고 나서 관리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그렇지. 평이 많더라고. 이렇게 좀 특징들을 말씀을 드려봤는데 바로 앞에 이마트 있잖아. 이마트는 인접동 같은 경우에는 도보 1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거기 말고 하나로마트도 인근에 있어서 마트가 또 있어.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도보 5분 거리라고 하시더라고. 잘 돼 있다. 그러니까 실거주 하시기에는 이만한 아파트가 또 있을까. 그리고 아까 보니까 스타벅스도 이마트 옆에 있더라. 맞아. 스타벅스는 부동산 기업이다라는 얘기까지 있으니까. 검증이 된 위치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공덕역 인근의 대기업 상권들도 모두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권 부분에선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아파트다. 맞아. 근데 위치 진짜 깡패인데? 근데 나 지금 언덕 계속 오르내리락해서 조금 숨이 차기 시작했어. 약간씩. 말하면서 그러니까. 어. 최근 가는 아파트들 왜 다 이런지. 하지만 저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깝다고 소개는 했는데 단지 안에도 언덕이 있다 보니까 10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어? 내가 아까 정문 후문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단지 중간동 분들이 제일 불리하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로 갑시다. 산책로. 산책로로 가보겠습니다. 단지 중간동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까지의 거리가 꽤 되는데 정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코앞에 공덕역이 있잖아. 그래서 도보로 이용을 하시면 3분 컷이 가능하고 후문에 사시는 분들은 내가 아까 버스 얘기를 했었잖아. 아까 꼭대기까지 간다는. 그래서 저 꼭대기에서 이제 내려주는 버스가 있거든. 버스를 이용하시면 지하철역까지 매우 빠르게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지하철 이용이 애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740번 버스를 이용해서 강남이나 일부 업무단지로 빠르게 출퇴근을 하시는데 저 언덕이 조금 힘들어서 여기서 잠깐 앉아서 얘기를 하고 갈게요. 언덕이 빡세긴 하다. 말하면서 이동을 해서 유독 숨찬 겁니다. 입구 초입 대비 안쪽 동들 경사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라고 해요. 신혼부부분들한테. 그런데 안쪽 동은 고도가 높다 보니까 그만큼 뷰가 또 좋다. 남산이랑 한강 보인다는 건가? 안쪽 동들이 남산이랑 한강 뷰를 볼 수 있는 메인 동들이라고 보면 그렇지, 돼. 역시. 고도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뷰를 택할 거냐, 생활 편의성을 택할 거냐에 따라서 입구 고저차 낮은 동을 선택을 하실지, 그래도 나는 뷰 못 잃어 라는 분들은 언덕을 극복하고 안쪽 뷰 좋은 동을 선택을 하실지 선택을 하시면 된다. 근데 여기가 확실히 고도가 높다 보니까 나무들도 많아서 공기가 되게 맑네. 내가 아까 3대 업무지구 출퇴근 시간을 잠깐 얘기했잖아. 광화문이랑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20분 컷이 가능하니까 가깝지. 메리트가 있다고 느끼실 텐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40분이니까
지하철로는 거리가 좀 멀다 느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 또 호재가 있기 때문에 기저귀 GTX A 라인이 28년도 개통 예정인데 28년도. 개통이 되면 강남역까지 15분 컷이라고 하거든. GTX A가 개통이 되면은 강남, 여의도, 광화문을 20분 컷으로 와. 갈 수 있는 황금 입지 아파트다. 3대 업무식으로 20분 컷. 심지어 환승 없이 다이렉트로 꽂을 수 있는 대박인데? 미친 입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주 여건, 직주 근접 부분에서 강력한 메리트가 많고 GTX A 라인이 개통이 되면 삼성역까지 15분을 뚫는 거고요. 용산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면 아예 강남역까지 15분이 뚫리기 때문에 대중교통 관련된 개발 호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개발 호재들이 대중교통에만 한정이 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닌 게 용산 업무지구 개편 계획이 있잖아요. 아, 그렇지. 재개발 계획이 있는 데다가 거기에 서울역 인근도 재개발 계획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용산 업무지구 재개발 그리고 서울역 재개발까지 거치고 나면 신공더 레미안 1차의 가치는 좀 더 두드러지게 될 거다. 좀 구축 느낌이긴 하지만 저기 이제 어르신들도 쉬고 계시네. 정자. 단지 내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 같은 것들을 일부 하고 있어서 살짝 어수선한 느낌이긴 한데 여기 이렇게만 단지만 보면은 뭐 외관도 깔끔하고 관리가 좀 깔끔하게 잘 되는 느낌이긴 해. 널찍하니 좋다. 구축임에도 생각보다 좋다. 물론 신축이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구축 중에서도 좋은 구축인 거지 여기도. 근데 가격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말씀을 드리면 여기 바로 인근에 있는 다른 좋은 아파트 단지들도 많이 봤잖아. 그런 아파트 단지들은 대부분 신축이기 때문에 가격이 20억 스타트다. 여건 되시는 분들은 그런 데 사시면 되는데 구축이라는 면에서 5억에서 7억을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원한 신축은 없어. 단지 내 지도로 봤던 유치원인데 여기 바로 단지 내에 있구나. 근데 유치원이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 돼 있네. 교회인 줄 알았어. 건물이 되게 깔끔한데? 오. 좋은데? 유치원 한번 찍어줘도 좋을 것 같아. 저 또 놀이터도 안에 있네. 그런 식으로 아담하지만 있을 건 다 있는. 이 정도면은 괜찮아. 유치원 앞에 모래로 된 놀이터가 있긴 하지만 우레탄 원하시면 단지 내 놀이터가 있으니까. 유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학군 얘기를 또 빼먹을 수가 없잖아. 그렇지. 여기 약점은 학군이야. 역시. 약점 세 가지를 요약을 하면 첫 번째 강력한 언더. 물론 이제 안쪽 동 쪽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두 번째는 구축이라는 점. 뭐 신축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세 번째가 학군인데 학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완할 여지들이 좀 있거든. 신공덕 레미안 1차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가깝진 않은데 횡단보도 2개 정도 건너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고 초품화는 아닌 거야. 그런데 그렇게 멀지는 않다. 중요한 거는 중고등학교 학군이잖아. 그렇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동도중이랑 아현중으로 배정이 되는데 두 중학교 중에서는 그래도 동도중이 좀 더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교라 선호도가 높은 학교다. 그래서 고교 입결도 동도중이 훨씬 좋은 편이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숙문고, 광성고, 환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중학교 때 상위 30% 정도에 들면은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라 인근 지역에 자사고나 특목고로 진학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거리는 조금 있지만 학군은 단점을 보완할 방법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학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물론 3대 학원가 대치동, 목동, 중계동이랑은 조금 거리가 멀긴 해. 그래서 대안으로 찾는 곳이 대흥역 인근 학원가인데 요새 대흥역 인근 학원가가 무섭게 뜨고 있다고 하거든. 그치. 왜 그러냐면 마용성 지역의 아파트들 가격이 무섭게 올라가면서 거주하시는 분들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이 마용성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도 많은 신경을 쓰신다는 뜻이고 비용적인 부분도 많이 투자를 하신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대흥역 인근 학원가들의 수준도 끌어올려지고 있고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대흥역 인근 학원가를 많이 이용한다는 내용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학군, 학원가 얘기를 했으니까 교통 편의성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 단지 전문적으로 사립초등학교나 주요 대흥역 학원가들 셔틀버스들이 많이 다닌다고 하거든.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학원이나 사립초 등의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마포잖아. 아무래도 거주민분들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냥 사립초 보내신다. 사립초 보내시고 공부 잘하면은 인근 지역의 자사고나 특목고로 진학을 많이 하시
하시기 때문에 학군적인 약점을 보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죄송하긴 하지만 올라가서 한강뷰도 좀 딸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는 계단식이기 때문에 못 보여드리는 게 조금 아쉽다. 그래서 단지 내부에 뭐 이런 식으로 좀 아담아담하게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은데, 네, 오늘 이렇게 신공덕 삼성 레미안 1차 아파트 임장을 다녀왔는데요. 장단점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공덕 삼성 레미안 1차에 온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바로 입지입니다. 강남 40분, 여의도 광화문 20분대에 주파할 수 있는 압도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고요. 고속버스, 지하철 접근성도 매우 좋은 단지이기 때문에 빠르게 지름길을 이용하면 가까운 동들 같은 경우는 3분 컷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주로 정문 입구 쪽 동들입니다. 후문 쪽 동 같은 경우에는 마포 17번 버스를 이용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경사가 심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버스를 이용하면은 후문 쪽 경사가 높은 곳에서 내려오면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언덕이 심하다는 단점은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인데요. 바로 가성비입니다. 아니 15억 넘는 아파트, 12억 넘는 아파트가 어떻게 가성비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여기는 마포입니다. 마용성의 마포. 그 중에서도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있는 핫한 공덕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인근 주변에 위치한 아파트의 신축은 20억 스타트다. 구축 아파트긴 하지만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이런 마포 공덕의 압도적인 입지를 누릴 수가 있다 보니까 12억 아파트를 감히 가성비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호재입니다. GTX A라인, 용산 신분당선 같은 대중교통 개발 호재도 있고요. 서울역, 용산 업무지구 재개발 같은 개발 호재도 많은 아파트인데다가 바로 얼마 전 24년 6월경에 서울시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공덕역 인근 아파트들의 용적률 추가 보너스를 주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건축 같은 부분에서도 높은 용적률이라는 단점을 메꿀 수 있을 것 같아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단점 세 가지도 빠르게 요약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영상 내에서 보셨듯 압도적인 언덕입니다. 물론 내부 동들에 한해서이지만 언덕이 심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하면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숨이 조금 찰 정도였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유모차를 끌면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부담이 심할 거다. 그래서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차가 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군입니다. 학군적인 부분에서 강력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적기 때문에 자녀의 학업 성취도가 뒷받침이 된다면 인근 지역의 자사고나 특목고를 이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 단점이었고요. 세 번째 단점은 연식입니다. 아무래도 구축이다 보니까 신축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쉬운 점이 많은 아파트인데요. 그 대신 한 아파트에서 남산뷰, 한강뷰를 누릴 수 있으면서 여의도 찍먹뷰까지 누릴 수 있는 뷰적인 장점도 많고, 공덕역 인근의 트렌디한 상권이나 아니면 이마트, 병원 등의 메리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단지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단점들도 어느 정도 상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공덕 레미안 1차 임장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거주하시는 분들만 알고 있는 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임장 특공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